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눈이 나오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사위를 던질 때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진 어떤 시행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다시 나온 눈이 짝수인 경우가 있죠. 그것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온 눈이 짝수인 경우에 다시 그 눈이 뭐일 수가 있습니까?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체 사건이 있었어요. 우선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그런 사건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나온 눈이 짝수이면서 그 눈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온 눈이 짝수인 경우가 A라고 했을 때 이 시행은 뭐가 될까요? 2, 4, 6이죠. 자, 그 눈이 원래 소수인 경우는 뭐가 되죠? 소수는 2, 3, 5예요. 그런데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짝수가 나왔을 경우에서 그 중에서 소수일, 2 이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해서 B 바 A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분모에 대해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A와 B의 교집합인 2를 이렇게 써주면 바로 확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2, 4, 6입니다. 모두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죠. 확률은 6분의 3이에요. 그런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3, 5 같은 거는 카운트 해주면 안 되죠. 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가정 하에니까. 따라서 A 교집합 B 얼마예요? 2예요. 1개예요. 즉 확률은 6개 중에 1개다. 6 약분돼서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보다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시 나온 눈이 짝수일 경우에서 그 눈이 소수고 싶어요. 모든 경우가 모두 몇 가지 중에 3가지 중에 그 눈이 소수 1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그러면 3분의 1 나오죠. 두 값이 어때요?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이 위에 있는 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실생활에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더 빠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조건부 확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하에 B가 일어났을 확률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분모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들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곱셈 정리까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가정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B 바 A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PA분의 P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뭐랑도 같습니까? NA분의 NA 교집합 B를 계산해도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식은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 있는 식은 뭐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A 바 B도 써보세요. A 바 B라는 건 B가 일어났을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따라서 P, B분의 P,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또는 N, B분의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0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건부 확률에서 하나만 더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 한번 보세요.
이 식에서 양변에 PA를 곱할 수 있죠. PA를 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A에 P, B, 바, A는 PA 교집합 B로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A와 B의 곱사건이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참 좋겠지만 나중에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은요. 그냥 식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곱셈 공식,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PA 곱하기 P, B, 바, A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양변에 B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 B에 P, A, 바, B를 하면 P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식도 하나 알아낼 수 있겠죠. 이것도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도 우리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아셨고 우리 곱셈 정리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곱셈 정리 알려드렸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 바 A였어요. PB 곱하기 PA 바 B가 된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A 바 B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P, B분의 P,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유추해낸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유추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